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예.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도 이제 기자들한테 나와서 설명하기를 대통령이랑 딱 한 번 통화를 했는데 그 밤에 계엄이 선포됐는데 간첩 잡으라고 격려 전화를 했다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홍장원 차장이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 제가 보기에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서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미국 출장 간다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원장이 부재 중이니까 잘 챙겨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거기 계시죠? 하니까 조태용 원장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자기는 조태용 원장이 미국에 간 줄 알고 아직 거기 계시죠? 라고 했더니 네. 조태용 원장은 네, 아직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전화를 안 하고 홍장원에게 했는데 조태용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었고 계엄 선포하고 나서 국무위원들 회의 소집해서 하니까 안보실장하고 같이 오더라. 그래서 여기 있었냐. 그랬으면 내가 홍장원한테 전화 안 하고 조태용한테 하는 건데 나 당신 미국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이한테 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왕에 지시를 할 거면 기관장인 조태용한테 하지 왜 홍장원에게 하느냐. 근데 그 전부터 홍장원이 좀 동태가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여부로 이 사람 좀 해임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묻고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리 하시라. 이런 주장을 아니, 합니다. 그런 설명 구조대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는 국정원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군의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그러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이 연락해야 맞는 것이고 네. 그 밑에 있는 국정원 1차장과 네. 3스타인 중장에 불과한 여인원 방첩사령관이 네. 심지어 육사 선배도 홍장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통화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계엄이 됐으니까 합동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홍장원이 국정원장한테 지시하고 관리하는 관계지. 네. 이런 주장은 네. 경강부회고 사후 약방문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런 맥락으로 주장을 할 거야. 이 설파가 여론 지형에 먹힐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점도 말이 안 돼요. 시점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주장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확인하거나 파악 중인 것은 당시에 조태용을 패싱하고 왜 홍장원에게 했냐. 왜냐하면 조태용은 외교관 출신이고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잘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국정원을 전체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홍장원을 통해서 이 미션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니까 텔레비전 잘 주시하고 있어. 이제 이런 식의 태도였는데 홍장원이 명단 받아 적다가 이거 미친 엑스로구나 라고 해서 다 안 적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명에서 16명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근데 비슷한 내용을 누굽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도 명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방첩사에서도 관련된 그 쪽지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할 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형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유인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물증이 이미 쪽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 윤 대통령이 횡설수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의 주장 가운데 키포인트가 있으니 민주당 박선원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여간 홍장원을 해임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해임을 해버렸는데 해임하고 바로 그 이튿날 12월 6일부터 홍장원의 메모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넘어가면서부터 시비가 된 거다. 그러면서 키워드를 민주당과 박선원을 걸어요. 근데 현장에서 홍장원 차장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성 변호사 이름이 있어요. 김계리 변호사. 변호사. 예. 피의자 신문하듯이 증인한테 완전히
아 됐고요. 막 나는 아니, 국회 근데 상임인 줄 알았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양측 다 좀 그런 경향이 네, 있던데 네. 변호사 출신들이 더 검사하듯이 검사하듯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판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신문 안 합니다. 네, 현장에서. 검사 빙의야? 왜냐하면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조심하는데 네. 그 오히려 안 해보신 분들이 보면요 언성 높이 중간에 말 끊고 계속 이럽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김계리 변호사의 태도는 대단히 증인에게 예, 좀 불손하더라고요. 너무 무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재판부가 보기에도 좋지 그러니까 좋게 너무 보기 어려울 무례하게 겁니다. 그렇게 예. 질문하던데 여하튼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박선원을 키워드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측은 이거 민주당의 공작이야. 홍장원이 국정원에서 잘리니까 빡쳐가지고 민주당한테 정보를 흘린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플레이를 한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홍장원이 거기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입니다. 여당 간사든 야당 간사든 정보위는 수시로 소통하고요. 그날 그 당신 부르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니까 정보위원장이 불렀는데요. 신성범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홍장원의 어떤 그 네. 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그 프레임에 말릴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확인되는 핵심은 윤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민주당 탓. 예? 야당 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 근데 특활비 깎은 거고 특활비 깎으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요구였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빠른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궤변을 언제까지 좀 들어야 되는지에 맞습니다. 대한 네. 좀 걱정과 그리고 이제 전국민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명절 연휴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이제 법정에 나오지 않고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받는 뉴스가 좀 적어가지고 네. 심리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이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아니, 네.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얻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어제도 이제 청기누설 본인이 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네. 지금까지 피의자로서 공수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조사를 하나도 안 받고 묵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도대체 본인 입장이 계엄에 대해서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어제 선관위에 보낸 건 내가 김용현한테 시켜서 한 거다라고 네, 아예 그냥 자백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네. 빼도 먹다 못하는 청기누설입니다. 그러니까 봤을 오늘 때. 보니까 도하 네. 모든 언론에 조선일보 제외.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이재명이 일면 버리고 이진우 이야기를 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다.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일면에 왜 올렸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 예.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핀트가 많이 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야. 근데 모든 언론들이 이 얘기를 일면 머릿 기사로 올렸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건 자백이에요. 네. 그럼요. 제일 중요한 증언이 내가 나왔습니다. 했지롱 거의. 아니 그리고 결국은 그 목적의식의 선관위를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본인 주장대로라도 시스템을 점검해야 될 이유를 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작년에 국정원에서 이제 보안 점검을 하는데 불비했다. 그러면 네. 작년 초에 나갔어야지. 네, 왜 그렇죠. 갑자기 시스템 점검을 12월 달에 네. 연말에 합니까? 1년 지나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이 네. 지나서 이해가 안 되는 행태 아닙니까 이게. 네, 한 가지 그 어제 좋았던 것은 기자들의 이제 취재가 많아서 그 일은 많았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동시다발로 열리니까 바로바로 크로스 체크를 진술을 하더만요. 그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있죠. 헌재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백혜련 의원이 이런 걸 묻던데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 네. 대통령 40년 진과 거의 친구죠. 친구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그 부실한 그 덩어리들이 투표용지 덩어리들이 나와가지고 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또 바로 확인을 해줘요. 근데 여전히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자신의 명분이라고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지금. 예. 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스템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 행태들이 정말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아니 그리고 듭니다. 본인이 이제 소회를 밝히기를 그 검찰에 재직하면서도 여러 가지 개함을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투표지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검찰총장 할 때 왜 안 한 거예요? 시스템 점검이 만약에 범죄 혐의에 이를 정도로 쉽게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네. 군을 보낼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 안에서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사후적으로 계엄군을 보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어제 이제 국조특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말씀. 하나 더 좀 짚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나온 좀 중요한 증언 중에 하나가 그 계엄 직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군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게 증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또 법조계에 미칠 영향, 물론 군판사이기 때문에 완전 민간 법원의 판사는 좀 다르긴 네.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사적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판사 성향 파악을 통해 가지고 정말 1심 무죄가 또 나오기 전인데 이게 그 최혜병 사건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박정훈 그쵸, 대령 박정훈이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판사에 대해서 아니 이 시국에도 이 박정훈 사건을 챙기는 이 멘탈리티라고 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왜 여인영정 사령관이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취하고 본인이 검찰 조사와는 판이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은 본인이 큰 설계니 말한 부분이 이겁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합법인 줄 알고 저는 이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밑에 본인이 이행한 부하 직원들을 내린 것들은 다 불법 지시라는 게 여러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장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입을 여는 순간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포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의 형사 재판만 오로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군인들은 말하기 어렵다 곤란하다를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네. 말하는구나.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제한된다라는 말이 군대 군사 그런가 용어구나. 봐요. 예.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보면 사람들이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라고 네. 해서 얼마나 그 희극적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곽종근 사령관도 어제 그 국조특위 출석을 해서 다시 한번 명토 박아서 설명을 했어요.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그리고 그때 요원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다. 그러니까요. 예, 예. 요원은 아직 국회 본청에 진입하기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였다. 이 얘기를 또 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래도 곽중근 사령관, 홍장원 1차장 두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의인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물론 이제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홍장원 차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진술로서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양형에 좀 가만히 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또 똑같이 지금 홍장원 전 1차장한테 했던 태도들을 여당에서도 어제 했거든요. 네. 곽종근 전 사령관도 결국은 네. 야당과 어떤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뭐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예. 말을 한다라는 예.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그 태도들이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데 예. 계속 그런 식의 야당과 뭔가 협잡했다라는 네. 프레임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그분은 군인 출신이에요. 거기도 네. 군인 최상병 출신이에요. 사건에 사실은 거기도 핵심 핵심, 관계자 예.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임종득 의원하고 그 임종득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굉장히 다그치면서 막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다가 부승찬 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최혜병 당신이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뭐 이 싸가지 그러니까 뭐 싸가지 선을 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빚어지기도 하고 막 네. 고성이 터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돌파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당과 윤 측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당과의 결탁설, 야당 사주설을 흘리면서 이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여론을 좀 뒤집어 보고자 네. 본인이 좀 살아보고자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좀 흔들리지 않는 상황 아니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상황도 보면서 제가 이제 작게 깨달은 건 어떤 거냐면 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육탄 방어를 마다하지 않을까 그 해답을 얻은 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임종득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최혜병 사건을 나중에 혹시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그렇죠. 하게 되면은 네.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도 윤상영 의원 같은 경우 적나라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공천 관련된 책임자로서 네. 윤석열과 예를 들면 연락을 통해 가지고 김영선을 공천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탄핵이 되고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가장 그 칼끝에 마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다. 결국 혼연일치가 되어서 육탄 방어를 하지 않으면 저지하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네. 공범자백이라는 그렇죠. 건가요? 네. 공범자백이고 범죄자 연대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범죄자들끼리 자기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봐 나는 살아야겠다. 근데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 윤석열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때문에 정말 맨 앞열에서 한남동 맨 앞열에 서가지고 육탄 방어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